주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주유는 무제한입니다. 성수기 때는 8,900 정도? 번호판이 그때 당시에는 제가 2,200만 원인가 줬는데 현재는 3,100만 원 정도 시세 형성돼 있어요. 요즘 경기는 좀 어떠신가요? 요즘 경기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엔 자영업을 할까도 생각을 했거든요.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성공하면은 리스크 없이 갈 수 있지만 이 해당 직군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사실 없거든요. 중고차 감가율이 건설기계 장비 중에는 가장 적게 들어가는 차종입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사고 나지 않은 거 외에는 없다고 봐도 무관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가장 궁금한 한 번 뛸 때마다 운반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성수기랑 비성수기가 차이 난다고 들었는데 성수기 때는 일단 얼마를 받으시죠? 건설 현장에 저희가 가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노가다라고 하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씨가 춥거나 날씨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직군이기 때문에 여름철 장마, 폭한기나 폭설이 이럴 때 있죠. 이럴 때 일이 좀 없어요. 저희가 20일 평균 잡거든요. 한 보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름철 8월달, 그 다음에 1월달 그때 빼고는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회전수로 따지는데 비수기 때는 대략 한 80회전 정도? 성수기에서 그냥 일반적인 회전수는 120에서 13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회전수라는 게 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언어 개념이 좀 틀려가지고 회전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옛날 얘기로 탕입니다. 한 탕, 두 탕 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여기를 왔다 갔다 80번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1회전에 받는 운반비?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4만 원대부터 시작했거든요. 4만 2천 원. 물가가 상승하면서 오일류라든지 경정비 비용 같이 상승하잖아요. 매년마다 6월 달에서 7월 달에 한 번씩 임금 협상을 다시 해요, 회사랑. 지금은 5만 6,300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비수기 때는 달에 한 400 정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쵸, 400에서 한 500 사이? 성수기 때는 뭐 700, 800까지 가시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진짜 피크 들어왔을 때는 한 8, 900 정도? 그 정도 들어오면 그게 다 순수익. 근데 여기서도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저 사람 거짓말 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현실을 말씀드릴 거예요. 레미콘 뽑을 때 할부 들어가죠. 1년 평균을 보잖아요. 한 600만 원 정도를 수령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풀할부 넣었을 때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벌써 600에서 200까지죠. 거기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보험료 나오죠. 보험료가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300만 원이에요. 1년에. 그거를 또 12달로 나누면 25만 원 정도 나오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 원 하고 나면 100만 원씩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엔진오일 교체해야 되죠. 2년에 한 번씩 타이어 교체해야 되는, 타이어가 하나에 혹시 얼마인지 예상하고 계세요? 한 짝당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100만 원은? 한 짝당 25만 원이에요. 아, 한 개당. 교체하려면 한 번에 다 하거든요. 아 그쵸. 뒤축 타이어가 총 8개 들어가요. 그럼 200이죠. 앞에는 2개 들어가요. 총 세트로 하면은 300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이니까 1년으로 따지면 150만 원 고정 지출 나오죠. 한 달로 따지면 보험료, 타이어 비용, 엔진오일 교체 비용, 고정 지출 비용이 300만 원이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총 매출이 어느 정도? 1년에 매출로 따지면은 한 7천에서 8천 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뭐 세금 떼고 관리비 떼고 뭐 다 떼면은 저희가 10% 고정이거든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7천이잖아요. 경정비 비율 뭐 한 25%, 30% 빠진다고 치면은 한 4천, 5천? 그것도 지역 회사 모두 달라요. 회사가 1군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군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에 인천이나 이런 데는 신도시 건설도 되고 신축 건물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이 많아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이 적고 딱 20%, 30% 이렇게 차이 나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고 싶은 분 계시면 사전조사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주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운반비를 받아서 이게 남습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주유는 무제한입니다. 회사에서 공급을 해주는 건데 자가 주유소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있고요. 주유기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금액에 공급해줄 수 있다는 주유소가 있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하청 준 거죠. 그 주유소를 선점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주유를 하게 되고 주유카드가 이렇게 나와요. 이걸 받아가지고 주유를 내가 원하는 만큼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300탱크라 300리터까지 들어가거든요. 주유비는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제 운행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제가 주유한 만큼 회사에서 그대로 지급해 주니까 마이너스 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 자주 멈추면 연비가 자꾸 떨어지니까 아, 정답이에요. 덤프트럭 기사들은 멈추는 걸 싫어한대요. 덤프트럭을 운전을 같이 하는 이유가 예. 약간 그 연비를 자기가 줄이고 싶어서 그 마진 차이가 100만 원이 난대요. 레미콘 기사는 약간 그런 걱정은 좀 없어도 되고. 아, 외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오해와 편견이 있을 수 있는 건데요. 큰 차는 다 빨리 몰고 난폭하게 본다라는 고정관념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레미콘은 그렇지 않거든요. 90km의 리밋이 걸려 있어요. 더 이상 제가 가속하고 싶어도 아예 나가지 못하게 컨트롤이 되어 있고 고속주행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 물량에 맞게 회전수를 정확하게 배차 순번대로 맞춰주기 때문에 제가 가속하고 싶어도 가속할 수도 없고요. 상대적으로 고속도로에서 레미콘이 달리고 있으면 안전한 편이다. 예,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덤 그런 차들보다
그래도 큰 차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많아가지고 접근을 좀 멀리하는 게 하루에 일하시는 시간은 어느 정도? 저희가 또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예전에는 막 새벽에도 출근하고요. 빨간 날 일요일 날 필요 없었거든요. 지금은 수도권 지역에는 8호제라는 게 시행되거든요.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끝나는 게 정착돼 있습니다. 5년 차에 1년 동안 4천 5천 벌어가는 게 사고가 한 번도 안 날 경우에 안 날 경우죠. 그럼 만약에 사고가 났다 엎어졌다 예. 뭐 어떻게 와, 이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과속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드렸잖아요. 네. 자차 보험이 가입이 안 됩니다. 남의 차 대인된 분은 다 해줘요. 근데 내 차가 망가졌을 경우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넘어지거나 엎어지면 최소 견적이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공간 요것만 교체하는데 대략 1,500만 원 들어가거든요. 뒤에 드럼 돌아가는 깡통 있죠. 그게 뭐 견적이 나면 그것도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냥 전부 다 망가졌다 그러면은 한 보통 3,000에서 4,000만 원 정도 1년치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날라가는 거. 항상 조심조심 안전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레미콘 기사를 지금 시작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가족분의 권유로 잠깐 단기 알바 형태로 잠깐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게 한 2달에서 3달 정도 우연찮게 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나이가 좀 어리고 젊다 보니까 이 영역에 들어왔을 때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연령대가 60대에서 70대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웠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일이 제 적성에 맞고 좀 쉽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레미콘 기사라는 직장이 흔한 직종은 네. 아니라서 레미콘 기사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이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레미콘 차종 자체가 특수 형태 차종이다 보니까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서 옆에서 이제 가르쳐주고 옆에서 배우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지 습득이 되는 거라 솔직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인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 레미콘 업종의 한 50% 이상이 친구이거나 형제, 가족 이렇게 되거나 친척이거나 가장 많아요. 레미콘 기사를 시작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레미콘 차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뭐 인맥 통해서 추천받는다고 해서 이 차가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신차 구매랑 중고차 구매가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옆에 보조석에 타고 보조 역할을 하면서 대략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를 경험하면서 체험하는 거죠. 진짜 운전해 보는 것보다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기계 다루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눈으로 체크하고 듣고 보는 게 가장 우선시 되고요. 그거가 적응이 되면 이제 자기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중고차로 갈지 새 차로 갈지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처음에 가족차를 3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법인 회사 소속의 기사로 처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1년 정도 경험을 쌓고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좀 접한 다음에 제가 신차를 직접 구매를 했거든요. 레미콘 안에서도 직군이 총 3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는 회사 소속의 법인 기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회사 소속이지만 내 차를 소유하고 있는 지입 기사. 그 다음에 회사 소속은 아니고 외부 소속의 용역 기사. 차나 중고차를 구입해서 들어가는 거랑 법인차를 빌려서 하는 거랑 뭐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차이가 있죠. 제일 큰 거는요 돈입니다. 운반비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운반비가 50대 50으로 나눠지는 게 법인회사 차량이고 100% 다 가져가는 게 개인 차주인 지입 차주입니다. 본인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회사에 뭐 산학금, 수수료 이런 게 전혀 없는 거네요. 산학금의 개념보다도 저희는 이제 상조회 개념이거든요. 상조회나 아니면은 뭐 운영위원회, 조합원 이런 식으로 구성돼 가지고 한 달에 발생되는 지출이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사이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회사마다 조금씩은 틀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정도 책정돼 있어요. 중고차로 구입하신 건가요? 저는 새 차예요. 몇 년 전에 구입하신 거예요? 저가 지금 4년 됐네요. 그때 당시 차량가액이 1억 500만 원이었고요. 건설기계는 영업용 넘버를 별도로 구매해야 되거든요. 번호판이 그때 당시에는 제가 2,200만 원인가 줬는데 현재는 3,100만 원 정도 시세 형성돼 있어요. 이게 시세가 오른 이유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건설 물량에 따라서 일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번다는 외부적인 어떤 소문이라든지 이런 게 나니까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좀 오른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죠. 요즘 경기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요즘 경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이거 지역마다 차이가 굉장히 심한 건데 네. 신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는 좀 일이 많은 편이고 그렇지 않고 이미 개발되어 있는 이런 동네는 일이 좀 없는 편이고 이렇게 분명히 나눠져 있는 게 이 세계의 현실입니다.